이번 영상에서는 소비자 블록체인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메인넷을 런칭한 앱스트랙트 체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시기에 저는 앱스트랙트 체인에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투자하실 때는 개인이 직접 결정을 내리셔야 한다는 점과 투자 권유는 아니라는 부분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크립토 상승장 이후에도 트레이딩부에서 제공하는 크립토 토탈 인덱스를 기준으로 적게는 60%, 많게는 90%에 달하는 하락장이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ETF 영향으로 하락세가 이전보다 덜 공격적일 수 있겠지만 조정장은 올 것 같다는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 크립토 생태계 내에서 투기 또는 투자와 관련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아직 전무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상승장에서 주목받는 섹터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투기 성향이 강하며 2024년 미국 선거로 관심을 얻은 폴리마켓의 경우 크립토 투자자가 아닌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는 앱이지만 이 역시 투기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투기적인 행위는 새로운 사용자들을 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일반 사용자들을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야 급락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정립할지 그리고 그 영향력이 얼마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로서 일반인들이 매일 사용할 수 있는 투기성이 적은 프로젝트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크립토 비즈니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투기 자본이 많이 몰리게 되면서 코인 가격은 올라갈 수 있지만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결국 대규모 조정을 겪게 될 것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 사용자들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투기성 없는 애플리케이션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소비자 블록체인이라는 타이틀을 내건 앱스트랙트 체인은 어쩌면 엄청난 도전일지도 모르지만 의미가 있는 도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부터 앱스트랙트 체인의 시작과 설립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앱스트랙트 체인의 설립자는 퍼지펭귄 NFT 프로젝트의 수장 루카네츠입니다. 루카네츠의 경우 퍼지펭귄 NFT를 모으다가 퍼지펭귄 NFT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불평을 하기보다는 퍼지펭귄 NFT 팀을 2022년에 인수하게 됩니다. 퍼지펭귄은 많은 NFT 프로젝트 중에서 유일하게 월마트에 퍼지펭귄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등 브랜드 가치를 키우고 있는 몇 안 되는 성공적인 NFT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카는 퍼지펭귄 NFT 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사용자들의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을 발견하게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에 런칭이 되어 있던 이더리움 레어 2인 프레임을 퍼지펭귄 모회사인 이글루를 통해 2014년 인수하면서 현재 앱스트랙트 체인을 런칭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크립토 프로젝트의 설립자들이 기술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루카의 경우 리테일과 마케팅 경력이 백그라운드인 것은 크립토 섹터의 진화를 보여주는 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크립토 프로젝트 자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가 크립토를 활용하여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이끌어내는 형태의 설립자들이나 프로젝트들이 등장할 것임을 알려주는 신호탄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특이점 때문인지 펀드레이징 또한 스타트업 투자의 거물인 피터 티엘이 이끌고 있는 파운더 펀드와 다른 투자자들에게 11 밀리언을 투자받았습니다. 이제부터 현재 이더리움 레어2의 문제점과 앱스트랙트 체인의 접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의 레어2 체인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면 대부분의 레어2 체인이 이더리움의 확장성을 보장하기 위한 일반적인 목적의 레어2라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레어2 간의 차별성이 떨어지고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존하고 있는 대부분의 레이어2들은 대표적인 하이 퍼포먼스 레이어1인 솔라나, 스위, 앱토스, 세이 등에 비해서 퍼포먼스 면에서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로는 살아남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와 달리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두 번째 세대라고 할 수 있는 레이어2들은 자신들의 특화된 목적을 가지고 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이 퍼포먼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SVM을 사용하는 이클립스 또는 중앙화된 시퀀서를 사용하지만 이를 통해 하이 퍼포먼스를 제공하는 메가이스처럼 자신들만의 특화된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레이어2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앱스트랙트 체인의 경우 소비자 애플리케이션 집중 체인으로 스트리밍, 소셜 네트워크, 그리고 게임과 같이 웹2에서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체인들이 퍼포먼스를 강조하며 경쟁을 하고 있는 프레임을 벗어나 애플리케이션에 중점을 둠으로써 개발자들을 유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앱스트랙트 체인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앱스트랙트 체인은 GK 싱크에서 제공하는 GK 스택을 활용하여 사용자 및 개발자 모두에게 매우 빠르고 안전하며 비용 효율적인 거래를 제공할 수 있는 이더리움 레어2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퍼지펭귄이 시작한 것도 있고 아직까지 가장 큰 시총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 레어인 이더리움 사용자들을 유입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셀레스티아의 데이터 가용성 레이어를 사용함으로써 개발 프로세스를 최적화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건 레이어를 데이터 가용성 레이어로 사용하려다가 최근에 셀레스티아로 데이터 가용성 레이어를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대부분의 레이어2들이 이더리움과의 친밀감을 보여 이더리움 홀더들을 자신들의 체인으로 유도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최근 들어 사용자 경험을 중심으로 체인들의 구조가 최적화되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인터뷰에서도 설립자 루카는 셀레스티아를 선택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 더 나은 사용자 경험 때문이라고 대답을 하는 것을 확인한 적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앱스트랙트 체인의 중요 컨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름에도 나와 있지만 앱스트랙트 체인은 핵심 개념인 체인 추상화를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체인 추상화는 사용자들이 블록체인을 사용할 때 필요한 기술적 복잡성을 제거하여 사용자 경험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블록체인의 작동 원리를 몰라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즉 그냥 작동하는 것을 사용하기만 하면 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앱스트랙트 체인의 핵심은 사용자 중심입니다. 앱스트랙트 체인은 복잡한 기술적 요소들을 숨기고 사용자에게 쉽고 직관적인 블록체인 경험을 제공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웹3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앱스트랙트의 글로벌 월렛은 블록체인을 처음 접하는 사용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AGW는 기존의 비밀번호와 시드 구문 대신 페이스 아이디 또는 터치 아이디와 같은 패스키, 이메일 또는 소셜 로그인과 같이 편리하고 안전한 로그인 방식을 사용합니다. AGW를 통해 개발자는 클릭 한 번으로 사용자 친화적인 지갑 시스템을 자신이 개발하는 서비스에 직접 통합하여 거래 서명 프로세스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앱스트랙트 체인의 애플리케이션 전략은 소비자들 지출에 따라 구분을 지어 공략을 하려고 합니다. 소비자 크립토 대중화의 첫 번째 단계는 흥미를 위한 지출, 특히 여가 및 엔터테인먼트 애플리케이션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바이럴 가능성이 높고 마케팅하기가 더 쉬운 단계라고 합니다. 이 단계에서 크립토는 재미있는 온라인 사업이 주를 이룬다고 할 수 있고, 대표적인 카테고리로 게이밍, 소셜, 트레이딩, 카지노, 도박, 디지털 수집, 토큰 현대 문화 등을 들 수 있고, 앱스트랙트 체인은 이 카테고리에서 5천만 사용자들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필요한 지출 단계로, 일단 처음 5천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나면 단순한 흥미를 벗어나 삶의 더 많은 측면으로 크립토를 통합하여 필요한 부분의 지출을 확보하는 것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 속하는 애플리케이션들은 DeFi, DeFin, SaaS, 디지털 미디어, 디지털 커머스, 페이먼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필수 지출 단계로, 대중이 크립토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소비자들의 필수 지출에 대한 관련된 부분에 크립토 애플리케이션들이 구축을 하기 시작하고 오프체인에서 하는 모든 활동을 온체인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온라인 뱅킹, 대출, RW에 관련된 토큰, 보험, 데이터, IoT, 신원, 투표 등의 행위를 온체인에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앱스트랙트 체인은 본질적으로 블록체인의 진화를 통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즉 엔터테인먼트에서 시작하여 잠재적으로 전체 경제 환경으로 혁신하는 과정을 구상해서 로드맵을 그리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68개 애플리케이션들이 앱스트랙트 체인 생태계에 존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단계에 맞춰 흥미에 관련된 게임, 트레이딩, 소셜, NFT 위주의 애플리케이션들이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스트리밍도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해봤었는데 약 19명 정도의 스트리머들이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애플리케이션 중에 딜리에서는 물건을 살 수도 있고 직접 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앱스트랙트 체인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해드리면, 앱스트랙트 체인은 현재 크립토 시장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특히 소비자 중심 애플리케이션에 집중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설립자가 NFT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경험은 일반 대중들에게 친숙한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는 점에서 다른 인프라 프로젝트 설립자들보다 소비자 공략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앱스트랙트 체인이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게 될지는 향후 크립토 시장의 애플리케이션 공급이 어떤 식으로 될지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극복해야 될 부분에서 알아보자면, 첫 번째는 차별화된 애플리케이션의 공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체 68개 애플리케이션들은 대부분 다른 어떤 생태계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새로운 생태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공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소비자 애플리케이션을 공급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사용자 중심 체인이라는 타이틀을 내건 만큼 다른 체인들과 다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도 넘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EVM 개발자 유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EVM 프로젝트의 소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대다수의 크립토 개발자들이 EVM 중심이고 2025년 상반기에 EVM 레이어 1인 베라체인 그리고 모나드 등이 런칭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레이어 1 코인이 레이어 2 코인보다 더 많은 가치를 인정받고 앞서 말씀드린 생태계들이 많은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유능한 EVM 개발자들을 유입하는 것은
레이어 2 체인인 앱스트랙트 체인이 넘어야 할 장애물로 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메인넷을 런칭한 앱스트랙트 체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